경남 최대 규모 양산부산대 어린이병원입니다. 50개의 소아중환자 병상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제 CPR과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에 소아과 의사가 4명 당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한 달에 30일이면 당직이 120개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전문의는 37명, 전공의는 5명뿐이고 그마저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수 3명이 퇴직했는데 그 자리 지원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웃기지만 몇 살까지 당직 서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볼까 이런 회의 교수회의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부는 지방의 중증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방 병원들을 육성하자라는 대책이 좀 들어가 있어서요. 지방에 계시는 소아암 가지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소아과 병동에 입원 전담의를 두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자 지방대병원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수도권 병원에 입원 전담의 자리가 나면 지방대 교수들이 우선 지원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원 전담의에 대한 공고를 저희 병원도 5명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CO도 다 있는데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고요. 소아과 전공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50개 대학병원 중 38곳에서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소득은 낮고 분쟁은 많기 때문입니다. 소아 보호자분들이 당신 누구냐, 내가 밀어 넣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흥분해서 이렇게 의사를 대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소아과 진료비 인상도 검토하겠다며 의료진에 대한 보상책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아과 의료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남아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의사들의 전공 과목 기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 의료 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인 소아 의료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되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5곳 등 8곳뿐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12곳으로 확대하고 야간 휴일까지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소아 응급 전문의가 있는지,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를 하는지 등을 평가 지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면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소아과 의료 인력 부족이 수년간 누적된 문제였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고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비대면 진료 등의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엔 복지부가 조율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서울 강북에 단 하나뿐인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 전문병원입니다. 오후 2시 가장 한가한 시간인데도 대기실이 꽉 차 있습니다. 장염 때문에 입원한 일이 있어서 입원실이 있고 이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진료는 그야말로 북새통. 10분 만에 예약이 종료됩니다. 심야 응급진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10시 이후에는 내원하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현행 8개에서 4개 더 추가하고 야간 휴일 진료비를 높이고 중증 어린이병원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까지 퍼진 소아과 입원실 운영 중단 현상을 멈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응급 전담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병동 전담 전문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더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분만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위험성 분만 취약 지역, 팬데믹에 따라 각각 100%씩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러나 수가를 올리는 게 크고 안전한 산부인과를 찾아 대도시로 나가는 환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평균 내면 한 달에 1명 정도 돼요. 올려주면 좋죠. 그거는 의사, 의료인 집단을 위한 그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수가 올려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복지부는 이번엔 1차 발표일 뿐이며 추후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 이제 병원 손실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쪽인데 지금 의료계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소아 청소년과 정책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만 1세 미만, 즉 신생아를 입원시키면 현재 입원료를 30% 더 주고 있는데 이걸 50%로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응급실과 입원실이 멈춘 건 2세 이상, 특히 6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 진료가 적자가 나기 때문인 거거든요.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한 것이죠. 또 응급수술의 80%를 차지하는 게 외과인데 정작 외과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다만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어린이는 없게 하는 희소난치병 환자의 고가의 약값을 지원하는 정책은 보석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리포트 끝에 나온 태백의 그 병원장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결국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병원보다는 환자들한테 더 도움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태백의 분만병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5억 원 들여서 하는 공공분만병원인데요. 분만과 입원비가 무료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50명 정도 출산했는데요. 태백시 임신부의 90%가 외면한 숫자입니다. 취약 지역에 병원 하나 세우고 수가 올려준다고 바로 필수 의료가 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책을 보면 이제 대부분 돈이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건보 재정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오늘 정부는요. 돈이 얼마나 들지 이걸 어떻게 충당할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필수 의료에 들어가는 건보료만큼 문재인 케어, 즉 MRI, 초음파 보험 적용에 들어가는 건보료를 아끼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를 강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올리는 일은 없다는 뜻이겠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건보료 인상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소아과 인력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참 심각해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대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을 2차례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모두 지원자는 0명. 현재 3번째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재작년 보수를 최대 40% 인상했지만 미달 사태가 반복된 것인데요. 어린이 병원은 주로 중증 장애나 가족이 없는 무연고 아동 등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부족하면 취약계층 아동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대학병원조차 줄줄이 소아진료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까지 위협받고 있는 양상입니다.